안녕하세요. 전북이 참 좋다 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을요, 제 아내에게 그동안 이제 저와 함께 살아주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사랑한다, 이런 어떤 인사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요? 네. 방송에서 근데 갑자기 웬 고백이에요? 왜냐면 오늘 이제 21일 부부의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맞아서 한번 해봤어요. 네. 아니 5월에 참 기념일이 많은데 오늘 특히 좀 더 외롭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솜 씨도 빨리 이렇게 짝꿍을 만나서 오늘 같은 이 부부의 날도 함께 이렇게 기념도 해보고 이러셔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러게요. 아프네요. 네. 비록 저는 혼자지만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내 짝꿍에게 지금 사랑한다, 고맙다 이 한마디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평소에 이렇게 하기가 좀 간지럽잖아요. 오늘 같은 날 맞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북이 참 좋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솜 씨는 그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신청해서 네. 이미 받았습니다. 다 쓰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썼어요. 아. 진영 씨는요? 저도 이제 받아서 뭐 좀 쓰고 있는 중인데 네. 가족들하고 같이. 근데 이 돈을 왠지 이렇게 쓸 때마다 좀 잘 쓰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미 있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왕이면 이 돈을 써서 좀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 김동아 리포터가 준비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조용했던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흥정도 오가고요. 파는 물건에 덤과 정은 기본으로 얹어주는 전통시장. 함께 돌아보실까요? 여기 우리 궁예 선생님 오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인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의 시장 두 바퀴. 익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북부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는데요. 지금 보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과일 파세요? 예. 그래요? 몇 년째 지금 장사하고 계세요? 30년. 30년. 이렇게 사고 한 보따리도 농사 지었다고 우리가 판지 10,000원. 10,000원.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힘들지. 아. 안 나가서 안 사가잖아. 근데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늘이 계십니다. 시장 날이라. 오늘이 바로 익산 북부시장 장날이랍니다. 긴급 재난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거 나오고 나서 좀 나서졌어. 그거 나오고 나서 네. 확실히 나서졌어. 우리 어머니 마스크 벗으니까 참 미인이시네요. 긴급 재난지원금 제대로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사람 많은데 오기가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스크랑 쓰고 준비하고 나왔죠. 긴급 재난지원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시장에서도 좀 잘 쓰이고 있습니까?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재래시장 나와서 다 필요한 거 사고 쓰고 있습니다. 좀 유용하게 쓰이나요? 예. 힘들고 막 지칠 때면 가끔 쉬자 안녕하십니까? 고소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입니다. 김 굽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두부 한 모아 불량이 나서 더 드시고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된다. 네. 한줌 가득 참숯이라서 그런지 불고기 맛이 나네요. 이거는 불고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장날을 맞춰 재래식 김을 구워 파는 이들 부부는 올해로 15년째 김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하면은 뭐 좀 많이 서로 힘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이 뭐 힘들어해도 뒤에서 잘 받쳐주니까. 사모님 말씀하실 때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사랑해야죠. 저 믿고 왔는데. 아우.
정성으로 구운 김은 오늘 어느 이웃의 맛있는 저녁 반찬이 되겠죠. 시장 골목을 따라 걸음을 옮겨봅니다. 시장 하면 또 먹을 게 빠질 수 없겠죠. 분식집이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인삼튀김이 있네요. 모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대표 메뉴 인삼튀김. 애기 아빠가 다쳐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또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선뜻 도와주시고. 네, 아들이 제약회사 들어갔다가 회사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네, 공채로 들어갔다가 그때 그만두고 오겠다 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니요, 제가 도와달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어머니. 제가 혼자 자신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모자가 힘을 합쳐 만든 인삼튀김. 그 맛은 어떨까요? 인삼의 쓴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튀김은 바삭바삭하고 인삼은 아삭아삭하고. 이번엔 음악 소리에 걸음을 맡겨봅니다. 공연 소리에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참석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노래 실력이지만 노래 한 곡으로 여러분들의 흥을 띄워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벌써 북부시장 스타가 된 동화 씨. 무대에 오른 보람이 있는데요. 예쁘게 하고 오셨네. 아, 원래 지금 오늘 청소하는 복장으로 온 거예요. 청소를. 원래는 공주.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걔 밥 해주느라고 죽겠어. 아, 좀 제발 빨리빨리 학교 가서 집에만 좀 있지 말아라. 죽겠다. 너 칭찬해주느라고. 힘든 챙겨주느라고 죽겠어. 시장 곳곳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구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국밥입니다. 한참을 돌다 지친 다리 이끌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딱 좋은 곳이죠. 야, 푸짐하네요. 뜨끈뜨끈한 게 저의 지친 속을 달래주고 순대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맛의 비결이 뭡니까? 싱싱한 거예요. 순대를. 예, 금방 잡아온 거에다가 야채랑 싱싱한 거. 30년 넘게 장사한 덕분에 알아서 척척 손님들 입맛 따라 음식을 내어주신답니다. 오래된 사람 우리가 딱 얼굴 보면 멋져하고 다 알아보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는 걸 좋아하고. 시끌벅적 덤과 정이 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전통시장 모습 아니겠어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살아나는 걸 보니 희망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도 걸어보세요. 시장 두 바퀴. 사상 초유의 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극복하고 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함께 말이죠. 잠시라도 들리고 싶은 작은 희망들이 있는 곳.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저렇게 활기를 좀 되찾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을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한 번씩 들리면은 그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냥 제 어머니 같아요, 다들. 가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싶어 하시고, 참 맞아요. 훈훈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항상 정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우리 좋은 소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 볼거리, 먹거리까지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5월의 축제죠.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올해로 21살이 된 전주국제영화제인데요. 네. 코로나19로 관객들을 직접은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은 만날 수 없다. 하지만 네.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온라인 개최를 결심을 했다고 해서 요즘에 한창 분주하다고 하는데 지은 씨가 이 소식 준비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 한마음 되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1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취소 대신 비공개 영화제로 전환되었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준비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무관중 온라인 상영회를 선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프로그래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셨을 때 보시게 될 영화를 고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영화제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던가 그 기획 이런 것들을 많이 설정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화도 선택해 주시고 하니까 보고 싶은데 이 전주의 꽃 전주국제영화제가 이 무관중 온라인 상영회를 한다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현재 준비 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영화는 우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프로그램 마무리가 다 됐고요. 저희도 사실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로 관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내주고 계세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싶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영화를 안전한 상황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영화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가며 열심히 만든 감독님들과 프로듀서분들 혹은 배우분들 이런 스태프분들은 원래 예정됐던 영화제가 시작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관객분들은 모시지 못하지만 심사위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영화제를 시작을 하고요. 대신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장기 상영회라고 해서 매주 여러분들과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관객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매년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를 보여주는 전주국제영화제. 올해는 어떤 영화들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쟁쟁한 경쟁을 뚫고 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국제경쟁 8편, 한국경쟁 11편, 한국 단편경쟁 25편이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중 일부 영화가 온라인으로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더 중점을 두셨던 부분 있다면요? 네, 올해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흐름상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 도드라졌고요. 여성 감독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이슈, 여성의 현재 삶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 영화들이 많이 저희 영화제를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대 감독들이 현재에 대해서 느끼는 초상들을 조금 실험적인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들도 많아요. 물론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런 조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 형식의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이 알려진 면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런 작품들을 많이 초청을 했고요. 저희가 매년 영화제를 열면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직접 관객을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라인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게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국 영화 이슈들, 전 세계 영화 이슈에서도 또 전주국제영화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외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리 공연과 체험들이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리고 볼거리도 많고 정말 축제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 상영회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또 있을까요? 스페셜 포커스라고 특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퀘이 형제라고 애니메이션 감독님 중에 굉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 감독님이 계신데요. 아직 한국에서 이제 좀 젊은 친구분들이나 이제 아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퀘이 형제는 실제로 스탑모션이라는 기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기괴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깨부수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확장된 영화로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국내외 독립예술 영화를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하는데요. 현재 3편의 영화가 선정되었고 그중 2편은 장기 상영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네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곳에서 인정도 받아왔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어떤 건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매년 좋은 영화들, 새로운 영화들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감독님들 혹은 제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한국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혹은 해외까지도 저희가 제작을 지원해서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도 실은 요즘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신인 감독들 영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젊은 감독들 영화를 꼭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좋은 신인 감독은 전주에 물어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남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2020의 한 작품인 정말 먼 곳을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통화로나마 그래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에 시네마 프로젝트는 처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 프로젝트 마켓에서 그 이제 피칭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그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지원이 이게 빵빵했는지 뭐 잘 해줬는지 고충은 없었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독립영화를만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너무나 큰 지원이에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든든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첫 장편 영화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인연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게 좀 기쁘고 또 뜻깊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감독님들을 뵈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즉석 영상통화 오디션 한번 보려고요. 괜찮으신가요? 예.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제 연기 어떠신가요? 네, 제가 액션 영화를 만들면 꼭 캐스팅하도록. 감독님 그럼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디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먼 곳 꼭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너무 빨리 보고 싶다고 이렇게 작품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근데 저희가 최대한 시민분들의 안전을 고려한 상황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9월까지 장기 상영을 하니 그때 차근차근 오셔가지고 작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제라는 조직에 제가 오늘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6개월간 엄청나게 준비하신 노력의 결실이 저희 영화제로 펼쳐지는 거라서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분들도 그 장기 상영 동안 같이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 한 명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내부에서는 많은 준비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꽃이 만발하는 걸 못 봤다 이런 그런 계절을 못 느꼈던 억울함도 조금 있긴 한데 완전 취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상영을 함으로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이 개최하기를 바라고요. 5월에 만나뵙기는 어렵겠지만 그 뒤에 장기 상영이나 이런 것들로 관객들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화이팅! 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상영인 만큼 어려움도 있지만 영화제를 기다리는 관객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스태프분들인데요. 그만큼 7일 앞으로 다가온 영화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진짜 전주국제영화제 준비하는 스태프들 정말 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온라인은 처음이잖아요, 이번이. 그렇죠. 네. 분명 어려움도 많을 텐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네. 사실 그 영화제라고 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연예인들 탁 나가고 네. 레드카페 싹 이렇게 손 흔들고 네. 사진 막 찍고 그런 거 떠올리죠. 이런 이벤트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시국에 안전하게 어떤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요. 지금 현재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네. 경쟁작 8편을 오픈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바랄게요. 자, 그리고 특별 전시인 이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 퀘이 형제 도미토리움의 초대가 어제부터 전주 팔봉예술공장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 주부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플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토끼가 좋아하는 거. 토끼?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이것. 당근 맞죠? 당근! 정답입니다. 이 당근 땡땡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어플이 요즘에 참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요. 주부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네.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참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다 보니까 네. 참 인기가 높은데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뭐가 있나요? 뭐 전자제품부터 해서 식료품, 뭐 거기에 카시트, 자동차 용품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간장을 사서 네, 밥에다가 잘 이렇게 뿌려서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네, 너무 짜. 유용하네요. 네,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어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네요. 네. 아니 근데요. 중고거래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이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고 가성비, 가심비까지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일거양득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장점도 많고 인기가 높은 대신에 부작용도 요즘에 참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바로 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기 피해. 사기 피해. 맞아요. 제 친구도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입을 했대요. 렌즈를? 근데 받고 보니까 스티로폼이 들어있더랍니다. 스티로폼이 들어있다고요? 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렌즈면 사실 굉장히 고가인데. 맞아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확인까지 했대요. 이 배송하는 거를 사진을 찍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 스티로폼이었던 거죠. 진짜 속상하네요. 네. 근데 저도 뭐 남말의 처지가 아닌 게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해봤어요. 진영 씨가 직접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런데 작년에 네. 이제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제가 이제 가보고 싶어서 인기가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샀어요. 이제 돈을 딱 놨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잠수를 탔군요. 그렇죠. 아주 아이고. 깊게 타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네, 결국 이제, 못 받으시고. 그렇죠. 이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네.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또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많이 계시죠? 많이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박소연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이렇게 중고거래 사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당할 뻔한 적은 있어요.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남편이 그 만화책 전집을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상태가 좋은 이제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직거래하고 싶어서 네.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전주에서
뭐 굉장히 아무튼 먼 지방의 어떤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상했는데 의심스러웠네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의심을 하지 못하고 아이고. 알겠다, 택배 거래 하겠다라고 네. 하고 계좌 이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네, 그 순간 이상한데 찝찝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체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안 하고 사고 신고 이력 조회를 해봤어요. 아, 변호사 맞네. 맞습니다. 변호사 네, 맞습니다. 맞으시네. 네. 근데 보니까 역시나 그 이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어서 아이고. 다행히 돈을 안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 아까 이제 제가 앞서 저희 뭐 작가님 이야기도 하고 저희 사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이런 사기 피해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나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중고거래 사기 관련한 사건도 제가 담당을 했던 사건들도 많이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제 다른 사건 때문에 법정에 앉아 있으면은 지금도 한 달에 한 2-3건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3건씩이나? 그럼요. 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터넷만 봐도 네. 중고거래 사기 당했다는 글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다 보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은 어땠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기 엄마 관련한 사건이 있는데요. 아기 엄마들이 중고거래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그래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이고, 아기 엄마들은 애 데리고 나가서 물건 사기도 좀 힘들고, 네. 또 아기 용품들이 사용 시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맞아. 아시잖아요, 진영 씨. 네. 네. 그래서 새 거를 사는 것보다는 이제 중고 사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피고인이 중고거래 한다고 올렸던 품목들이 뭐 아기 기저귀, 분유, 아이고. 옷, 장난감. 생필품이네요. 그렇죠. 또 아기한테 필요한 그래, 그런 아기 용품. 용품들. 네.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당연히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피해자가 한 50-6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전부 다 신고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아마 전체 피해자들은 더 많았겠죠. 네, 더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네. 이분도 사실 2살짜리 아기가 있는 엄마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들의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중고거래 사기를 했던 사건. 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런 중고거래 사기 수법들이 있나요, 변호사님? 뭐 단순하게 뭐 물건 판매하겠다라고 하고 내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에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 뭐 이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보이스피싱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또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연루가 되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네.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분들이 중고거래 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보통 대포 통장을 가지고 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역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매 뭐 하겠다, 판매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즘 최근 한 1-2년 사이에 제가 이제 봤던 수법들을 보면은 저희 인터넷에 그 초록창 있잖아요. 네. 그 페이요? 그렇죠. 초록창 그 페이. 네. 이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페이를 이용해서 돈을 이제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을 보냅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와요. 수수료 1,000원이 안 들어와서 이 10만 원 출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해서 10만 1,000원을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은 원래 받았던 10만 원은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피해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전에 보냈던 것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만 1,000원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피해 금액을 늘려가는 그런 아유. 수법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각종 수법이 다 있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와. 많아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니까요. 네. 아니 그럼 이렇게 내가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제 느낀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처럼. 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네. 이제 그분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나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은 그 게시판 글을 좀 확보를 하시고요. 네. 직접 대화를 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 대화한 내용 그리고 이체한 내역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면 되고요. 경찰서 가시기 전에 미리 고소장을 작성을 해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은 네. 그 고소장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식에다가 직접 이렇게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고소장이랑 가져가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은 고소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증거 자료 확보하는 게 조금 관건이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네. 진영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기당했을 때. 저도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캡처도 좀 하고 네. 아, 대화했던 그래요? 거 캡처하고. 네. 근데 그 게시글이 없어져요. 그렇죠. 삭제하는 네.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럼요. 불법행위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건데요.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은 판결 선고를 할 때 이 판사님이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은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결과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어디다가? 요즘에는 보통 신고한 다음에 뭐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연락을 주거든요. 그래요? 피해자에게도. 네, 근데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은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신고하신 경찰서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얼른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를 업으로 삼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휴,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가중처벌 같은 게 없나요?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네. 근데 상습 사기가 되면은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니까 훨씬 중하게 처벌을 하죠. 그렇겠네요. 다행이네. 네. 근데 무엇보다 예방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통상적인 가격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손이 갈 텐데요. 그렇죠. 마음이 가죠, 이렇게. 네. 네. 만화책 전집은 시중보다 낮은 가격이었나요? 저렴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품을 문의한다거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카톡이나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그분의 그 번호를 저희가 알 수가 그렇네요. 있으니까. 네. 또 입금하시기 전에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 신고가 되어 있는 이력이 있는지 이걸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요. 또 이체를 할 때는 요즘에 안전거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전거래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거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직접 그게 물건 제일 보시고. 안전해. 네. 확실하고. 맞습니다. 네. 자, 중고거래로 참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유용하게 또 얻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네. 무엇보다 올바른 거래가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65년도 수몰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에 정말로 장관입니다. 그래서 붕어섬에서 이 피어나는 운해는 어디서 보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자칭하고 싶습니다. 공기도 맑고 정말로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이런 곳에 와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살았으면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넓은 풍요로움을 갖게 하고 평안함을 갖게 해주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여기서 계속 정착할 뭐 다시 서울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레트로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레트로 감성이요. 네. 또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이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 요즘 너무 유행이에요. 네. 다솜 씨가 할 수 있는 라떼는 마리아가 또 있어요? 어리시니까 아직. 라떼는 말이야. KTX가 뭐야. 여행 한번 가려면 반나절 꽉 기차 타고 가가지고 도착하면 벌써 밤 되어 있고 그랬지 뭐. 이런 거죠. 진짜 그 기차를 타보셨어요? 그럼요. 뭐 새마을화, 무궁화호. 무궁화호. 네. 통일호. 비둘기? 뭐 이런 것들. 진짜? 네,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되시나 봐요. 여기까지 하고요. 진영 씨는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학교가 개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좀 생각이 나요. 진영 씨의 초등학교 때는 라떼는 말이야. 그냥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산에 한 2-3개 넘어야 그냥 학교 가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거 아세요? 몰라요. 차는 안 넘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 라떼는 마리아로 오늘 감성 여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공블리가 써니가 되고 80년대 인기 음료가 화려하게 부활한 지금은 바야흐로 레트로 전성시대. 인싸들의 필수 지침서가 된 레트로 스타일. 지금부턴 우리가 접수한다.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는 성화와 복고를 잘 모르는 복잘모 보선. 두 사람의 좌충우돌 레트로 여행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레트로 여행의 첫 코스는 인싸들이 즐겨 찾게 한다는 순천의 한 공간. 이쪽이구나. 여기군요. 이쪽 있죠. 가죠. 스타일을 제대로 잡는다 지금. 가봅시다. 사진기가 있는 걸 보니 혹시 사진관 아니냐고요? 빙고! 하지만 오늘의 컨셉은 뭐다? 레트로다! 지난해 문을 열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가 됐다는 이곳이 레트로 사진관이라 불리는 이유.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야, 여기가 약간 그 레트로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찾아왔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그냥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옷도 레트로 복고풍으로 한번 갈아입으시고도 찍으실 수가 있는 사진관입니다. 그럴 줄 모르고 그냥 너무 잘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네 부모님부터 7080 세대들이 젊음을 꽃피웠을 그 시절의 추억 뿜뿜 의상들이 한가득. 취향 따라 개성 따라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무려 200벌에 이릅니다. 야, 이런 자켓들이나 이런 것도 진짜 구하기 힘든데. 근데 너무 예쁘다.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네,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는 약간 데디핏 느낌이라 네, 괜찮게 많이. 그럼 이 옷을 편하게 아무거나 입고 그냥 사진 찍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옷을 한번 골라 어떤 스타일 한번 하실 거예요? 저는 네. 7080 롤러장에서 입을 만한 그런 옷들. 네. 롤러장 느낌으로. 네. 저는 과거에 약간 그 노는 형님 느낌으로. 노는 형님. 형님 느낌. 아, 잘 어울리네요.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컨셉으로 한번 제가 입어보도록 하죠. 레트로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부터 부모님의 소시적을 다시 재현해드리고 싶은 자녀들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추억으로 대동단결시키는 레트로 사진관. 두 사람의 그 시절 셀럽 입성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를 내는 데는 성공.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추억을 제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지요. 제가 포즈들이랑 소품들도 이제 모든 촬영들 다 제가 디렉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근엄하고 진지하게 멍 때리시는 사진이라서 고개만 살짝 내려주시고 여기 렌즈 봐주시면 되세요. 사진에서 안 듣고 사진 찍은 한번 없어가지고. 어쨌든 사진 찍어 많이 없거든요.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슬픈 생각. 슬픈 생각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렌즈 봐주시도록 할게요. 원산을 바라보듯. 그렇죠. 자, 반대 조명 한번 봐주시고요. 카메라 보시고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엔 소품을 활용해 볼까요? 라떼 아재 성화의 원픽은 호랑이 도자기. 개성 만점 사진이 탄생하겠는데요. 바로
요렇게 말이죠. 오케이, 한 번 더. 숨 참으세요. 자, 하나, 둘. 7080 의상 갖추고 떠난 유쾌한 레트로 여행 대성공! 요즘에는 뭐냐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많이 있는데 그럼요. 예전에 또 커피숍의 원조하면 다방 아니겠습니까? 다방. 다방 커피? 레트로 감성 넘치는 다방 커피. 가봅시다. 좋아요. 문부터 가는구만. 지난해 문을 열었다는 여수의 한 카페.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그냥 느낌이 입구부터가 다르다. 완전 느낌이 달라요. 커피숍 맞죠? 네, 커피숍 맞아요. 아니, 저는 할머니 집 온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커튼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가 와 사실 앞에 있는 뭐 캔디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 야 소품들도 되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하나 들어오면 집에서 난리 난다고. 네,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랑 또 과자 선물 세트 있어요. 할머니 댁 가면 꼭 있었던 거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 와. 아니, 근데 레트로에 왜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어요? 제가 이때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냥 보면 기분 좋고 그때 또 추억으로 돌아가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죠, 저 큰 매력이 있어. 핑클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이 떨려 맞아 그런 거 있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사장님 취향을 200% 반영한 레트로 카페. 7080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소품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찐이다. 뭐 네. 저희가 앉아 있는 장소들, 모든 것들이 지금 뒤에 있는 옷들도 좀 그렇고 우와. 지금 모든 게 지금 상당히 네. 레트로 감성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이 그 감성에 젖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에 구수하고 달달한 미숫가루 라떼까지 추억 돋는 공간에서 추억의 맛을 즐기다 보면 라떼 아재 성화 씨의 어린 시절 추억담도 솔솔 피어나겠죠? 미숫가루 좀 맛 좀 보세요. 미숫가루. 시키셨잖아요. 미숫가루 좀 네. 맛을. 미숫가루가 아주 떠가지고 우와 이렇게 밑에 이게 또 가라앉거든요. 네. 그 살림 많이 안 해봤네. 어제 세월에 그 뜨고 앉았어. 들켰어. 아, 이거 떠먹는 거예요, 이거. 잘 저어봐봐. 부어서 먹는 겨 이렇게 아이고, 해서. 잘 먹네. 이러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한 잔이야. 아이고 아주 그냥 레트로라 해야지 말이지. 장가가도 되겠어. 몇 번 보내려 그래. 그만해야. 자, 여기 쫙 달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쫙 달아 주거든요. 이렇게 주면은 일단 아들아 먹어라 하면서 쫙 먹읍시다. 네. 아. 이 맛입니다. 나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진하고 엄청 고소하네.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불러가지고 미숫가루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 들어가면 여름에 이거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네. 성호야 미숫가루 먹고 가라 이러면 올라가가지고 탁만 타주면 이 미숫가루 이 맛이. 철수의 일기. 오늘 나는 콧질질이 성화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숫가루를 먹으러 갔다. 그런데 성화가 너무 많이 마셔서 별로 못 먹었다. 내일은 내가 더 많이 마셔야지. 철수의 일기 끝.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음악, 그리고 뭐 문화면 문화, 아니 뭐 음식이면 음식, 사진이면 사진에서 뭐 패션부터 패션 딱 보게 되면 그 하나를 꽝 찍었을 때 그 시대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를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아마 그래서 레트로가 좀 많이 네. 사랑받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진짜 오늘 뭐 사진부터 노래부터 이렇게 카페까지 뭐 이런 생활 문화까지 제대로 즐겨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레트로의 감성에 빠지고 싶은 분들은 진짜 오늘 저희가 했던 코스를 한번 쫙 한번 가시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스리랑 부부였습니다. 음메 기주가 음메기즈가 기사랍니다. 스리랑 부부였습니다. 음메 기주가 음메기사라. 기사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안 해! 스리랑 부부 어렵네. 7080 세대에겐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으로,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문화가 된 지금은 레트로 시대. 나이 불문, 세대 불문, 추억이란 이름으로 나만의 색다른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저는 네. 영상 보면서 내내 부모님하고 이런 추억여행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끊이진 않겠지만 네. 부모님들에게는 추억여행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또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아까 보셨죠? 그 뭔가 이 레트로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커피숍.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가장 오래된 다방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데 가면 이제 성냥개비로 이렇게 탑 같은 거 쌓고. 네.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해보셨어요? 해보고 싶어서.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저 아직. 다음에 한번 가보시고요. 네. 자,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과거로 떠다보면 또 생활의 활력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달콤한 이 부여의 맛을 찾아서 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가요. 네. 천혜의 농업 지역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자, 이 농업 지역에서 아주 달콤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푸른 하늘과 드넓은 평야가 조화를 이룬 이곳은 역사 문화의 고장 충남 부여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정말 신이 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곳 부여의 자랑인 맛있는 과일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인데요. 그 새콤달콤한 맛, 어떤 과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따라오세요. 금강이 선물한 비옥한 토지, 천혜의 농업 지역인 부여군 세도면을 찾았는데요. 와, 역시 이 비닐하우스에 들어오면은 이 싱그러운 냄새 있죠. 오, 무슨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커요? 이거 보세요. 오, 여기도 있고. 우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방울토마토 맞죠? 그 동글동글하고 작은 방울토마토랑은 확실히 달라요. 얘는 좀 길쭉해가지고 대추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대추 방울토마토. 이 세도의 대추 방울토마토 어떤 게 달라요? 토마토를 시작을 해서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있으니까 기술력도 쌓여졌죠. 좋은 또 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보면 또 백마강이 흐르고, 또 좋은 볕이 있고, 햇빛, 물, 땅, 그다음 거기에 기술력, 노하우 이런 게 있으니까. 논산 딸기, 예산의 사과가 있다면 부여엔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단단하고 당도 높은 세도의 대추 방울토마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맛은 물론 영양가도 풍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입안 한가득 와글작 씹어야 돼요. 일반 방울토마토는 이제 과즙이 좀 많은 상황이고, 얘 이제 대추 방울토마토는 이제 과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식감이나 이런 것이 더 좋은 거죠. 제철을 맞아 수확에 한창인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저도 방울토마토 수확에 나섰는데요. 가지마다 알알이 맺힌 빨간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예쁜지 잘 익은 것들만 쏙쏙 골라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꼽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요 토마토를 땄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이제 정말 네. 농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별 과정을 거쳐 나온 방울토마토는 물에 씻어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음식을 할 때 넣어주면 감칠맛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토마토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청국장 여기에 토마토 끓일 때 토마토를 갈아서 독특한 이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이 토마토가 좀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토마토 넣음으로써 이제 라이코펜, 황산화 성분 뭐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돼지고기를 토마토를 갈아서 하루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잡냄새나 이런 노린내가 토마토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도 높고 영양분은 더 풍부한 방울토마토. 음식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요. 설탕 대신 음식의 단맛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자, 옆에 보면 이게 토마토. 와, 이건 정말 찐 방울토마토 떡이네요. 그렇죠. 이 토마토를 시들시들해지면 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한상 차림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간편하게 또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엔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을 만나러 갑니다. 넓은 평야를 빼곡히 채운 하우스 안엔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또 어떤 과일들이 있으려나. 와, 오, 키가 작은 작물들인데요? 이게 뭐지?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하우스 안에는 어떤 과일이 있는 거예요? 부여에서 대표적인 작물 수박이 지금 크고 있어요. 오, 우와, 잠깐, 우와, 이게 지금 몇 킬로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게 한 9kg 정도. 이게 한눈에 봐도 크기도 크고 요 색깔 보세요. 색깔도 또렷한 게 그냥 딱 보기 좋아 보여요. 수박의 참맛은 바로 여름에 있죠. 조금씩 더워지는 날씨에 수박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그 덕에 요즘 수확 현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덩굴 속에 꼭꼭 숨은 수박들. 저도 크고 잘 익은 수박을 찾아 수확에 나섰는데요. 배꼽이 작고 줄이 선명한 수박들로 야무지게 골라봤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도입한 부여군. 농산물의 생산 환경과 재배 과정, 그리고 수확 후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데요. 수확된 과일은 유관 검사와 빛 파괴 검사 등 3차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친 수박들은 곧바로 지역의 직거래 매장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럼 뭐 품질뿐만 아니라 맛도 보장이 돼 있겠어요. 맛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11브룩스 이상만 이렇게 하는데 거의 12브룩스 이상이 나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야, 아니 요즘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그럼 온라인 판매나 이렇게 좀 택배나 이런 판매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올해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판매가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택배로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 온라인 주문을 하면 받아서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깨끗한 이 부여의 과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죠. 한 발짝 다가온 여름을 더욱 반가이 맞을 수 있는 이유도 달콤한 과일들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여의 방울토마토와 수박으로 건강하고 달콤한 여름 맞이하세요. 진영 씨 아시죠? 토마토는 원래 설탕이랑 넣고 그렇지. 갈아 먹고 아유, 그냥. 그럼 진짜 맛있는데 네. 여기 부여의 대추 방울토마토는요 그냥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토마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일로만 먹을 줄 네. 알았지 이렇게 또 천연 조미료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꿀팁이 아니라 꿀팁인 것 같습니다. 꿀팁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바로 수박 아니겠어요? 수박이죠. 우리 지역에도 고창 수박 참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상 보니까 이 꿀팁 알아야겠어요. 배꼽이 작고 줄이 선명한 게 맛있는 수박이다.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 얇고 선명하지만 얇고 배꼽이 작고 그렇죠. 두 가지 그래요. 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꿀팁. 네. 자, 이렇게 전북이 참 좋다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참 기억을 해야 되는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죠.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네.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의 첫 번째 희생자인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세종 열사 외에도요. 1980년 5월 27일 군사정권의 무자비한 광주 진압 소식을 듣고요. 네. 전주의 신흥고 전체 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김종관 감독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취재를 한 끝에 꺼지지 않는 불꽃 5.27이라는 작품도 완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전주 신흥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그 역사의 기록을 영상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폭력으로 제한 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기엄사령관이 나한테 이야기가 3번이나 독촉을 받았다고요.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버리라는 아이들 다. 그 친구가 뛰쳐나갔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딱 그거예요. 제발 방송 좀 하게 해주세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5월 27일 전주 신고등학교에서도 1,500명의 학생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와 스크럼을 크게 짜고 돌았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이런 뭐 장갑차 같은 게 당시 상황이 상당히 살벌했죠. 헬기 소리가 두두두 났어요. 소화기 같은 또 화염 방사기 메고 있는 그 군들이 일부 있었어요. 너무 막 가슴이 벅차게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선후배들 진짜 대단하다. 나가지 마 이놈들아. 나가면 너무 죽어. 나가면 죽겠구나. 5월 27일 날 광주가 진압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날 아침에 8시에 데모가 여기서 터지게 된 거죠.